망고툰에서는 웹툰에 사용하는 글자, 텍스트들을 재미있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는 기본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있고 또는 디자인, 효과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텍스트 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기본 형태의 텍스트는 텍스트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본 형태의 텍스트가 들어가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제목 스타일의 텍스트, 디자인 텍스트, 효과음, 텍스티콘 이렇게 4가지 분류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제목에는요, 표지 형태에 사용하기 좋은 텍스트들이 들어있고요. 디자인 텍스트는 어떤 항목이라던가 타이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쓰기 좋은 텍스트들이 도형과 결합이 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효과음은 웹툰에서는 소리를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뭐 뿌잉, 클릭 이런 소리들을 표현하는 글자들을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것들입니다. 텍스티콘은요, 캐릭터와 도형과 말풍선 이런 모든 것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 텍스트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스타일의 텍스트들을 웹툰에 그대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본 형태의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키보드에 있는 T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대사를 입력해 보세요 라고 나오는데요. 김프로의 하루 이렇게 한번 제목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한 글씨, 검은 글씨 이런 것들은 웹툰 내에서는 너무 밋밋한 표현이잖아요. 이 텍스트를 좀 더 웹툰에 어울리는 제목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복사해서 한번 비교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클릭하고 오른쪽 탭에 보시면요,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폰트를 바꿀 수가 있는데 폰트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다양한 폰트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폰트를 선택할 때는 제목, 본문, 고딕, 명조, 장식, 손글씨, 예글씨 이렇게 스타일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스타일을 먼저 선택하는 게 어울리는 폰트를 찾기에 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장식으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디자인되어서 새롭게 출시되는 다양한 폰트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칙칙폭폭이라는 폰트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해 봅니다. 폰트를 선택하고 다시 위에 있는 D로 또는 ESC 키를 누르면 이전 상태로 돌아옵니다. 텍스트를 클릭하고 왼쪽에 옵션을 보면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요. 속성으로 밑줄이라던가 취소선, 두껍게, 기울이기, 영문자를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변환해주는 속성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자가는 글자와 글자의 간격을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행간은 2줄일 경우에 한 줄과 한 줄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자간과 행간으로 글자의 폭과 그 간격을 조절을 해서 글자를 예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쓰기 방향은 지금 가로 형태의 방향인데 세로 형태의 방향 또는 다시 가로 형태의 방향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줄의 정렬은요, 이 칸 안에서 왼쪽으로 할 건지 가운데 할 건지 오른쪽으로 할 건지 여러 줄일 경우에 양끝 맞춤을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의 형태를 폰트로 바꿨다면 색상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클릭해서 텍스트의 컬러를 옅은 색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텍스트의 그림자 또는 텍스트의 윤곽선, 텍스트의 배경색 이렇게 3가지의 옵션들이 또 있는데 전부 다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ON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ON으로 하게 되면은 기본 값이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텍스트의 윤곽선을 선택해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두께를 여기에서 두껍게 조절하거나 아니면 가늘게 바꾸거나
이 수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버튼은 뭐냐면 윤곽선을 2개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은 2개의 컬러를 넣어서 하나는 다른 컬러로 이렇게 좀 더 입체감 있는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윤곽선 기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윤곽선의 컬러는 검은색으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곽선을 한번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 그림자가 있는데 이 부분도 ON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ON으로 하고 나서 흐리게와 길게라는 옵션 선택값이 있는데 흐리게는 그냥 일반적인 그림자의 효과입니다. 그림자의 거리를 조절해서 좀 길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는 흐림 정도를 조절해서 더 넓게 흐려지게 표현하거나 단단하게 흐림 정도를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길게라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번에는 흐림 정도와 각도, 거리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길게 뺄 수 있는 긴 그림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흐림 정도는 우리가 한번 줄여주고요. 여기에서 거리를 좀 더 길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 정도로 한번 주어봤습니다. 그러면 좀 돌출된 느낌의 입체감 있는 텍스트가 표현이 됐습니다. 이런 다음에 전체의 컬러 색상을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조금 더 컬러풀한 컬러로 해주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부분만 선택해서 다른 컬러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텍스트 그룹 안에 2개의 컬러, 2개 이상의 컬러도 적용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검은 글씨의 고딕체의 딱딱한 느낌의 제목이 약 입체감 있는 재미있는 제목 형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우리 캐릭터 하나 더 넣어 볼까요? 왼쪽에 캐릭터 버튼 눌러서 번개머리 직원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몸을 삭제를 하고 몸을 오프로 하고요. 그리고 얼굴만 남기고 회전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제목 형태로 예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웹툰의 제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구성을 해서 제목 형태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하려면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 걸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아래에 제목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여기에 찍신 강림이라는 이 텍스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조금 호러물, 좀 무서운 공포물에 이렇게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텍스트나 디자인 텍스트, 효과음, 텍스티콘들은 전부 다 하나의 상의 개체들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려면 바로 이 안에서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크기나 위치를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룹을 해제를 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윗부분에다가는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무서운 이야기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더블 클릭해서 밤 12시에 울린 전화벨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으시시해졌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제목을 만들었는데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그라데이션 컬러가 들어간 경우에는요. 한 텍스트 탭 안에 2줄을 입력을 하는 것보다는요. 따로따로 입력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얘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두 번째 그룹은 해제를 하고 여기에서는 첫 번째 내용만 이렇게 적고 두 번째 줄은 하나를 더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두 번째 내용을 이렇게 적어 볼게요. 어떤가요? 그라데이션 컬러가 한 줄에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 컬러보다는 이 컬러가 조금 더 그라데이션을 완벽하게 표현을 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넣을 때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2줄로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텍스트 스타일을 그룹을 해제를 해서 두 줄로 복사를 한 다음에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위에 줄은 지우고 밑에 걸로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템플릿을 사용해서 내용을 바꿨더니 우리가 원하는 좀 으시시한 상황을 텍스트로 표현이 바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으시시한 상황을 표현을 해보려면 배경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배경을 찾기 위해서 왼쪽에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라는 부분에다가 한번 내가 원하는 배경 형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공포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아니면 무서운, 아니면 스릴러, 이런 형태의 공포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을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탭 중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탭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저희는 배경으로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배경에 사용 가능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보는데, 이 조금 더 무서운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배경에 넣기 위해서는요, 단축키에 B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배경으로 쏙 들어갑니다. 어떤가요? 조금 더 으시시한 느낌이 완성이 됐습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스타일의 텍스트를 꾸미려면은 폰트의 종류도 선택해야 되고 텍스트 안에 넣을 컬러까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되어 있는 텍스트 템플릿을 사용해서 훨씬 더 빠르게 완성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공포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이번에는 소품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무서운 소품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소품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예,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러물을 표현하는 웹툰 내 첫 장면 한번 간단하게 디자인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이나 디자인 텍스트, 효과음, 텍스티콘, 여기에 들어있는 디자인 템플릿들은 다 그룹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룹은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냐면,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주면 그룹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또는 테두리가 분홍색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 이상의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 형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위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고 얘를 가지고 응용 또는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룹을 해제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한번 아래로 복사해서 다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룹 형태를 선택해서 그룹 해제를 하는데, 해제는 위에 나옵니다. 컨트롤 쉬프트 G를 누르면 그룹 해제가 되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 형태로 된다라고 단축키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룹을 해제한 다음에 부분의 요소를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배경에 들어갈 다른 요소를 밑에다가 넣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제목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소품이라는 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제목의 배경이 되는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이런 나무판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판을 가지고 와서 내용은 그대로 두고 배경에 들어가는 디자인 요소만 바꾼 것입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이번에는 나무판을 선택하고 제일 아래로 맨 뒤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타일의 내용을 그대로 이런 형태로 바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는 템플릿들을 완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형태일 경우에는 그룹을 해제하거나 또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그룹핑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이런 작업 과정들에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의 작업이 조금 더
빨라지고 편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디자인 요소를 교체하고 폰트까지 바꿔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폰트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요, 스타일 또는 지원 문자, 그 다음에 저작권에 이렇게 세 가지 탭으로 폰트를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에서는 이런 스타일별로 우리가 원하는 폰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폰트의 종류는 총 976가지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폰트가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죠. 지원 문자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해당 언어를 지원하는 폰트만 이렇게 서치가 됩니다. 다른 언어를 표현할 때 사용하기 좋은 필터링 기능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요, 폰트마다 CI까지 사용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웹상에서 사용 가능한 건지 이런 저작권에 대한 사용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요. 완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폰트만 우리가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약이 없는 폰트만을 클릭해서 찾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폰트를 다양하게 선택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폰트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한 폰트들이 페이지마다 거의 동일한 폰트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폰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완성하고 나면 폰트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폰트를 꼭 써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페이지마다 폰트를 변경하려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 한 큐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각각 말풍선에 해당하는 이 폰트가 다 동일한 넥슨 고딕이라는 폰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귀여운 폰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고딕이라는 폰트로 사용한 텍스트 하나만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리고 다른 폰트로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텍스트 하나만 이 폰트로 바뀌어지잖아요. 그 전에 위에 보시면은 같은 폰트 모두 변경이라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다른 폰트로 선택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넥슨 고딕이라는 폰트가 네일아트라는 폰트로 바꿨는데 요 장만 바뀐 게 아니라 아랫장도 또 다음 장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폰트를 가지고 여러 장에 걸쳐서 작업을 했을 경우, 그런데 작업 완료 후에 폰트를 다 바꿔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같은 폰트 모두 변경하기 이 기능을 꼭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작업하는 시간을 줄여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같은 폰트를 일괄 변경하는 기능까지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망고툰의 활용법이 궁금하시다면 다른 영상도 함께 감상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